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 두 번째 시간으로 각각의 문장 성분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성분인데요. 주성분은 뭐가 있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각각의 문장 성분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어인데 주어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다.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주어는 어떤 서술어의 주체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무엇이 혹은 누가의 형태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주어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체험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에서 깨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체험 플러스 보조사 은는 만도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체험 단독 즉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나고요. 명사절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가 어렵다. 가가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다 주어는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절이 있는 거죠. 절은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건데 주어는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죠. 왜?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요. 만약에 주격조사가 생략돼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격조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도 얘는 여전히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일단 주어가 되려면 체험 플러스 주격조사, 체험 플러스 보조사, 체험 단독, 명사절이 주어가 될 수 있는데 체험 플러스 주격조사의 형태로 나타날 때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은 주격조사가 이렇게 이가 에서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죠. 자, 이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기 때문인데 부사격 조사일 경우에는 이 에서가 뭘 나타내요? 장소를 나타내고 장소의 의미를 갖고요. 자, 주격조사일 때는 단체의 주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격조사일 때는 단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자, 발표했다가 서술어죠. 이 서술의 주체가 정부예요. 그래서 단체죠. 개인이 아니고 이럴 때에서는 주어를 나타낸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지가 1등이다. 가가 주격조사죠. 제 책이 좋다. 이가 주격조사. 깨서가 주격조사야. 그 다음에 보조사는 어떤 의미예요? 자, 체언의 체언 뒤 어느 자리에나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전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사는 주어 자리에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어느 자리에든 쓸 수 있는데 이 보조사를 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주격조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나는 예쁘다. 미나도 예쁘다. 미나만 예쁘다라는 이 는, 만, 도 조차 이런 것을 주격조사 미나가로 치환 바꿀 수 있으면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사는 왜 써요? 강조를 위해서 쓰죠. 강조를 위해서 쓸 때 느는 강조고 도는 미침이고 많은 한정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할 때 보조사가 쓰인다고 그랬어요. 은는 만도 마저조차까지 요나라는 보조사는 격조사로 치환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얘는 주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체험 단독이 주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격조사 가가 생략된 경우죠. 성규 대학에 합격했니? 라고 할 때 우리가 격조사를 생략하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 그 문제 해결하기 어렵니? 라고 할 때 가라는 것은 쓸 수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문장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생략이 되는 게 이제 주어인데
주어를 어떨 때 생략해요? 주어에 대한 정보가 미리 주어져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묻는 말에 대답할 때 수지가 어디 갔니? 라고 했어. 그랬더니 수지는 방송국에 갔어 라고 할 때 수지는 이라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지가 어디로 갔니? 어디에 갔니? 라면서 격조사 여기서 생략된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디는 뭐예요? 대명사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대명사. 그 다음에 수지는 방송국에 갔어 할 때 이 애도 생략 가능하죠. 수지 방송국 갔어. 애는 뭐야? 부사격 조사니까 얘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인 경우에는 대상이 주어가 확실하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 너.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요. 서술어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도 주어가 생략됩니다. 가을이 오니 나 쓸쓸해. 가을이 오니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이럴 때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서술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서술어란 문장의 주어의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풀이하는 말,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이러한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하는데 이 서술어는 어찌한다 동사, 어떠하다 형용사, 무엇이다 체험 플러스 조사의 형태로 나타나요. 동사로 나타날 때 아기가 웃는다 형용사, 수지가 예쁘다의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철수는 학생이다 체험단도, 성규가 수석 합격 이다라는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서술절이 서술어 역할도 하죠. 수지는 다리가 길다 그래서 얘는 서술절이 전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그죠?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이어야 하죠. 서술의 성격에 따라 주어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을 필요로 하니까요. 예를 들면 한 자리 서술어는 뭐예요?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니까 서술어는 빼야 되는 거예요. 노을이 붓다 눈이 내린다는 주어 하나만 나오니까 한 자리 서술어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자리 서술어는 어떤 경우냐, 난 널 사랑해, 너를 줄여준 말이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나왔네. 주어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니까 두 자리 서술어지. 그 다음에 얼음이 물이 되다. 자, 물이는 뭐야?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보어죠. 이 보어라는 것은 뭐예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인데 어떤 경우만을 보충해줘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일 때만. 그래서 얼음이는 주어고 물이가 되다라는 서술어 앞에 왔으므로 보어예요. 그래서 이 되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보어 두 가지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아까 필수적 부사어 얘기했죠. 자, 부사어는 필수 성분, 주성분이 아니지만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데 어떤 경우라고요? 와, 과, 로, 에게 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는 경우는 반드시 얘는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면 한번 봅시다. 자, 나는 너와 다르다. 와, 필수적 부사어 될 수 있죠. 성교가 학교에 갔다. 이럴 경우 이게 이제 가장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너와를 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돼요. 나는 다르다.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어요. 성규가 갔다. 어디로, 어디에 라는 의문이 생기니까 얘도 문장이 완결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을 보시면 돼요. 서술어의 자릿수니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그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자릿수 서술어 볼까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나는 형에게 책을 주었다. 주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책을 목적어니까 필요할 거고요. 에게 그죠? 얘를 없애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까지 필요로 하는 세 자릿수 서술어다. 수징하다를 남자로 여겼다. 그래서 남자로를 빼면 술징하다를 여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형에게 책을 줘. 형에게를 빼면 문장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돼요. 그는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 얘도 후계자로를 빼면 말이 완결되지 않아요. 여기서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장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그 문장 성분은 필수적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의 용어는 같은 말이라도요. 다양한 서술어의 자릿수를 취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가다를 보면 세월이 빨리 간다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나는 집에 간다라고 할 때는 집에라는 부사어를 빼면 원래가 전달하려는 의도와 달라짐으로 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박다의 경우도 뭐야? 다리 박다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죠. 무척은 성분 부사어예요. 성분 부사어는 필수적 성분이 되지 못해요. 왜? 용언을 수식해주는 단순한 문장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계산에 밝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는 밝은데 뭐에 밝아? 계산에 밝아. 는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풀리다의 경우도 똑같아요. 날씨가 풀리다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데 물감 물에 잘 풀려. 물에 풀리다. 물에 어디에 풀려? 얘는 필수적 성분이니까 두 자리 서술어. 멈추다도 차가 멈췄다 한 자리지만 경찰이 차를 멈췄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두 자리 서술어고 그는 그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문장에 쓰이냐에 따라 같은 서술어라도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다. 부사격 조사 다음에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나올 때 얘네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위에서 한 말인데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음이 되다라는 말 앞에 오고 이라는 복격 조사가 쓰였으므로 얘는 서술어의 자릿수 두 개지만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되다 앞에 이가가 아니고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보면 되고요. 물이 얼게 되었다라고 할 때 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얼게가 용언이지만 용언의 부사형이라서 얘는 부사어잖아요. 이런 부사어도 필수적 성분이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게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아주 간단하죠. 자, 목적어는 원래 개념이 뭐예요? 서술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목적어가 나타나요? 체한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을 체한 플러스 보조사 체한 단독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었을 때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수지가 노래를 부린다. 수지는 춤도 춤만 춘다라고 할 때 을이라고 바꿔서 얘가 목적어임을 알면 되고 성규는 딸기를 좋아하는데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나는 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가 성공한다가 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이 돼요. 명사절 다음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왔으니까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봐야 할 것이 보어입니다. 보어는 특별한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말.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두 개의 문장 성분 중에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부차적인 문장 성분이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체험 플러스 복격조사 이가 뭘 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만 나올 때 얘는 보어가 되는 거고, 체험 플러스 보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쓸 수 있죠. 너는 친구도 아니다, 친구는 아니야 라고 할 때 예, 서술어가 아니다 이니까 이 이 보조사를 보조사를 복격조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보어가 되는 거고요. 체험 단독, 즉 이 복격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술어가 되다가 나왔으니까 민들레가 홀씨가 되다라고 할 때 가라는 복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부속 성분이네요. 부속 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이 관형어랑 부사어는 관형사 가 관형어가 되고,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의가 관형어가 되고, 체험 단독도 관형어가 되고,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 두고 갑시다. 원래 관형어라는 것은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고, 이것이 품사일 때는 관형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형사 관형어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체언이 나와야 돼요. 체언이 없으면 관형사 관형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관형사 단독으로 쓸 때 미나가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새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고요.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고요. 체언 단독도 즉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것도 관형어가 될 수 있고요. 용언의 관형사형이 중요하죠.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 예쁘다가 형용사로서 용언이죠. 그런데 예쁘다에다가 니은이 쓰인 거예요. 이 니은이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했죠. 이렇게 쓰여서 얘가 용언의 관형사형,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여서 관형어가 된 경우죠. 따라서 얘는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된 것. 그래서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것 봤고요. 원래 관형사는 주로 이제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죠. 품사의 한 종류인데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 수 있고, 관형사형 어미는 은는 니은을 던이라고 했죠. 은는 니은, 을, 던인데 이 관형사형 어미는 절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 절의 형태가 이 절의 형태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안긴 문장은 뭘 나타내 주기도 해요? 시제를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먹은 사과가 맛있다. 그러면 먹은은 동사이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먹던 사과가 맛있다. 동사이면서 과거 회상을 나타내 주고요. 먹는 사과가 맛있다. 동사이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먹을 사과가 맛있겠다라고 했을 때 미래를 추측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여기를 보니까 다 동사였죠. 과거 회상일 때만 형용사가 나타납니다. 나머지는 다 동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문장에서 나올 때 여기 쓰인 게 동사냐 형용사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여기 쓰인 절 안긴 문장은 상대 시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 시제와 대비되는 말이 절대 시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예쁘던 그녀가 지금은 추해졌다 그랬어요. 그럼 전체 서술어가 추해졌다고요? 전체 주어가 그녀가 이잖아요. 그런데 예쁘더니 안긴 문장이죠. 안긴 절 중에서 관형절이란 말이에요. 얘가 전체 서술어예요. 그러면 이 전체 서술어의 시제를 절대 시제라고 하고요. 이 안긴
문장, 이 안긴 절을 우리는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가 일치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추해졌다는 추해졌다를 분석해 봐요. 그럼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이렇게 분석이 돼요. 기본형이 추하다고 아지 플러스 엇 플러스 다예요. 아지다, 어지다 이제 피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일단 엇이라는 과거 시제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절대 시제가 뭐예요? 과거고요. 여기 상대 시제를 보니까 예쁘다가 기본형이고 던이라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죠. 이면서 동시에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이면서 동시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도 상대 시제에도 과거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장을 봅시다. 여기 전체 서술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시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안긴 절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 시제라고 했죠. 그럼 절대 시제는 뭐예요? 산다를 분석해 보면 기본형이 사다죠. 사다에다가 니은 플러스 다죠. 니은은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니까 절대 시제는 현재이고요. 미래 여기 먹을은 먹다라는 기본형에다가 을이 미래를 나타내 줘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지만 그래서 얘는 상대 시제는 뭐다? 미래 시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사어를 봅시다. 부사어라는 것은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고 주로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럴 때 용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어를 수식하거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라고 할 때는 얘를 문장 부사어 가 아니고 성분 부사어라고 하고요.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준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문장 부사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부사어는 어떻게 무엇이 부사어가 될 수 있는지 전에도 말했지만 부사 단독이 부사어가 될 수 있어요. 매우 자주. 얘는 뭐라고 해요? 성분 부사어라고 합니다. 매우가 자주를 꾸며주고 자주가 먹는다를 꾸며주는 성분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 단독으로 부사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부사어가 되죠. 철수와 친하다. 자, 이럴 때 이 와는 뭐라고 그래요? 부사격 조사인데 이것과 헷갈리는 것이 뭐냐? 접속 조사죠. 접속 조사와 부사격 조사와 과는 형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접속 조사는 뭐요?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동등하게 연결해 주는 것을 접속 조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사랑과 평화, 나무와 사과 이런 것을 말하는데 부사격 조사와 과는 뒤에 뭐가 나오나요? 용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봤고요. 체험 단독이 부사격 조사를 생략한 형태로 부사어가 될 수 있고 수지조, 수지에게라는 부사격 조사를 생략해서 체험 단독으로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경우 언제나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사 다음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부사 자체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고 관형사 뒤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3이 잘 도 논다 할 때 이 도가 뭐예요? 보조사죠. 자리 부사고. 그래서 빨리도 왔네. 빨리만 가라 라고 할 때 부사 다음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 이게도록 아서어서가 붙어서 부사 역할을 한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원래가 짧다인데 개라는 어미가 쓰여서 부사어로 쓰인 경우죠. 그래서 이 부사와 부사어 형용사와 관형사와 관형어랑 똑같은 형태예요. 부사라는 것은 품사의 한 종류인데 부사어가 될 때는 문장 성분의 종류가 돼서 부사가 부사어가 되고 제한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체험 단독으로 부사와 보조사가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는 뭐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고 관용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용언을 수식할 때 하나를 겨우 맞췄다. 겨우. 나 아주 높이 날았다라고 할 때 얘는 높이 다음에 날았다가 왔으니까 날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입니다. 얘를 무엇과 헷갈릴 수 있어요? 명사와 헷갈릴 수 있는데 명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체온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체온을 쓰지 아니 명사 뒤에는 체온이 아니고 조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조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쓰인 거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보조사가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도 날았다라고 한다고 해도 얘는 보조사가 쓰인 것이므로 부사어임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주 헌옷, 아주라는 부사가 헌이라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부사어. 그 다음에 겨우 하나, 겨우가 하나라는 체온을 꾸며주지만 역시 부사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독립어이네요.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문장 성분입니다. 이 문장 성분은 감탄사 하나가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가 체언 단독으로 제시어가 다 문장 성분 독립어가 될 수 있는데 감탄사라는 것은 품사를 말하죠. 부르고 느끼고 대답하고 예를 들면 어머나 느끼는 거고 네 대답하는 거고 부르는 거 야 이런 것도 뭐예요? 독립어가 될 수 있어요. 품사로는 감탄사고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언에다가 혹격조사 아야가 붙은 거 이어가 붙은 거 수지 야 그러니까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신 이시어 체언 신 플러스 이시어 혹격조사가 독립어가 될 수 있고요. 체언 단독으로 혹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독립어가 될 수 있죠. 야라는 것을 생략하고 수지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할 때요. 그 다음에 제시어는 뭐냐면 뒤에 오는 문장의 전제어라고 합니다. 뒤에 오는 문장을 전제하는 말이 독립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할 때 청춘과 사랑 등이 제시어 혹은 전제어가 되어서 독립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감탄사가 독립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감탄사는 뭐예요? 문장 성분이죠. 부르고 대답하고 느끼고 이것이 독립어가 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장 성분 두 번째 파일에서 하나하나의 문장 성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